얘들아, 수능 국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알지? 자, 오늘은 국어 공부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베스트 6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내가 지금 국어 점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뭔가 내가 문제를 풀어도 성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부시로 한번 가볼까? 뚜시! 바로 첫 번째 습관은 확증 편향입니다. 자, 확증 편향이 뭘까요? 확증 편향은 자신의 판단에 부합한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를 무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국어 시험을 볼 때는 이런 거겠죠. 자신이 처음 생각한 정답에 대한 확신이 높으니까 다른 선지를 다 보기도 전에 혹은 다른 선지를 대충 보거나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 이거는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실전에서 정답을 찾는 걸 방해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오답률이 높을 수도 있어. 자, 그렇다면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 쌤이 딱 두 가지 알려드릴게.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가능한 모든 선지를 반드시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얘도 그럴싸한데? 한번 비교해보니까 이게 답이네? 와우, what a 빵당 시츄에이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거든. 자, 더 중요한 거, 문제 풀 때 정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고르는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지면서 동시에 이런 실수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선지에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정답으로 골랐는지, 다른 선지는 왜 틀렸는지, 내가 그렇지 않은 걸 골랐다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이걸 표시하는 습관,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답을 맞힐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꾸준하게 문풀 연습하고 자기평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특정 풀이법에만 의존하기입니다. 사실 모든 방법론이라는 게 어떤 유형의 텍스트나 문제에 100% 딱 통용되고 완벽한 그런 방법론은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 자, 지문 독해를 위한 혹은 문제풀이를 위한 방법론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 근데 이런 특정한 풀이법을 단순 적용 그리고 맹신하게 되면 오히려 멘붕에 빠질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방법론이 체화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문제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방법론을 그냥 막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독서도 안 읽힐 수 있고 오답이 나오거나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지.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 자기의 고민 없이 특정 방법론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거는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 왜냐?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적용하는 능력도 제한될 수 있어. 유연성이나 적용하는 능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 수능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추론, 비판, 이 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하나의 특정 방법론에 지나치게 의존만 해서 나의 사고를 확장해 나가지 않고 능력을 만들어 나가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혹은 어떤 풀이법도 계속 바꿔가면서 좋다는 풀이법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풀이의 방식을 오랜 시간 체화하고 반복 적응하는 시간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자, 더 중요한 게 있지. 수능에 풀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요? 당연히 방법론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문제 의도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발문에 따라 문제 의도를 확인하고, 글씨 미안합니다, 의도를 확인하고, 자, 각 문제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생각 그리고 풀이 전략, 이걸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얘는 왜 효과가 안 나올까? 자, 세 번째는 오답 분석 소홀히 하는 거야. 요거 쌤이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원래 아는 건데 내가 틀렸다. 혹은 내가 잘못 읽은 것 같아. 해설을 보니까 아, 이런 내용이네, 충분히 이해했어 라고 그냥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 요거는 왜 문제가 될까? 일단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는 실제로 논문에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실력 향상이 매우 느리거나 심지어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 오답을 정확히 확인하고 당연히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 내용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 오답을 찾는 게 어렵다면 한마디로 나의 사고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한 건가 라는 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쌤이 있잖아.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 혹은 Q&A를 통해서 조교쌤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야죠, 당연히. 왜냐면 이렇게 오답을 꼼꼼히 확인해야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이렇게 오답을 분석하는 과정은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때 내 문제를 내가 확인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거든. 그래서 학습에 동기도 올라갈 수 있어. 너희들 1년 가까운 시간을 달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수능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 그 마라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네? 라는 그 작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성취들을 조금씩 너희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오답 분석입니다. 오답 얘들아, 요거 꼭 하면서 우리 힘내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 그리고 쌤이 이 오답 분석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너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까? 이 체크리스트 쌤이 또 이후에 영상으로 제작할 테니까 그때 그 내용들 너희가 보면서 너희들의 보완점 찾아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점수를 쭉쭉 한번 올려나가 보도록 하자. 자, 이 오답 분석에 대해서는 쌤이 현장에서도 인강에서도 언제나 오답 분석을 꼼꼼하게 하라고. 심지어 쌤은 오답 노트를 제작해서 전부 나눠줬었거든. 오답 노트 제작한 예시 파일 카페에도 전부 있습니다. 꼭 참고해줘야 돼. 쌤이 수업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뭔지 알지? 논문이야. 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수능이 SAT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SAT, 오답 분석이 미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 논문이 정말 너무 많아. 쌤이 다 가져올 수가 없었어. 가장 최근의 논문들과 대표적인 논문들을 조금 여기다 올려봤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논문들은 여기 있는 것뿐 아니라 쌤은 실제로 연구실에 요거 관련된 논문도 정말 많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오답 분석이라는 게 정말 확실한 성적 향상을 쌤이 오늘도 강의를 많이 하고 와서 벌써 혓바닥이 지쳤나 보다. 쌤도 조금 더 힘내볼게. 자, 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높아요. 알겠지? 그래서 모르는 건 꼭 물어보면서 너희들의 사고의 공백을 우리가 탄탄하게 채워나가보자. 자, 이제 베스트 4 궁금해요? 궁금하니? 바로 문학작품 해석할 때 자신의 주관을 개입하는 경우야. 요거 때문에 고민 있는 학생들도 꽤나 있을 거야. 쌤도 현장에서도 그 다음 인강의 Q&A를 보더라도 많이 봅니다. 자, 얘들아 봐. 알다시피 문학작품이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야? 시랑소설이 아니거든. 아쉽지만 우리는 수능 시험에 나오는 시와 수능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내가 문학작품을 내 맘대로 읽었을 때 당연히 시험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수능에서 더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 그런 개인적인 해석, 주관적 감상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 의도가 정확히 있잖아.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작품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디겠어? 발문과 선택지지. 발문과 선택지예요. 특히 선택지에는 이미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하라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
되게 중요한 게 있다. 자, 너희가 작품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선택지를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완벽한 착각이에요. 자, 시는 최소한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선택지 진수를 내가 이해한 최소한의 이해에 넣어서 너희들이 판단해 주는 거야. 자, 순서로 따지면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한 다음에 너희가 선택지를 전지적인 시점에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자, 작품은 최소한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라는 게 딱 있어. 작품은 너희들 최소한 여기까지만 딱 보는 거야. 그리고 나면 선택지가 나머지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해놨을 거거든. 그럼 이거를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시험을 푸는 수능 시험에서의 방법이에요. 자, 특히 문학 문제는 정형화된 문제들이니 아니면 매번 문제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나오니, 그지? 매번 정형화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볼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최소한의 이해를 너희가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해라는 건 언제나 동일한 반복적인 기준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또 내용은 문학 여기까지만 이해하자. 영상에서 쌤이 또 이어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할게. 자, 쌤이 봄봄에서도 별의 능반 문학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베스트 5. 자, 이거 진짜 중요해. 쌤이 볼 때 이거 실전에서는 진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잘 보세요. 그래서 제목도 나중에 나와. 궁금해요? 바로 이거야. 모르는 문제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 자, 시험에서 얘들아, 모르는 문제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뭐가 생길까? 시간 부족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이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모르는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뒤쪽에 다른 문제들을 푸는데 집중하기가 진짜 어려워질 수가 있어. 따라서 모르는 문제는 일정 시간까지 풀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빠르게 스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봐, 지금 당연히 이걸 왜 못해 할 수 있잖아. 근데 진짜 너희가 실제 시험에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전체 패턴이 망가질 때가 있어. 전체 흐름 페이스가. 그래서 너희들 이것도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특히 문제 시험 당일에 버리는 연습 잘 할 수 있어야 돼. 헷갈리는 문제를 버리는 연습. 당연히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진짜 레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알지? 모르겠다는 생각 들면 표시를 한 다음에 과감히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전체 흐름이 깨지지 않아.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이럴 수 있다. 의외로 진짜 답이 쉽게 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아는 것도 안 보이고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딱 쿨하게 오케이 표시 딱 해놓고 뒤쪽에 문제들 풀고 와서 다시 돌아봤을 때 의외로 진짜 답이 딱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요거 얘들아 꼭 약속해줘. 너희들 이번 3월 학평부터 요거 꼭 해보자. 알겠지? 그리고 이거 하나 정도, 2개 정도 놓쳐도 너희들 1등을 받을 수 있거든. 아시겠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멘트가 나와 있네. 마지막은 바로 국어 공부할 때 드라마틱한 성적 변화를 기대하고 실망하는 거. 요거는 하지 말자. 왜냐면 너희들 국어라는 게 뭐야? 국어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 아니야. 국어는 생각의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쌤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의 흐름, 생각의 체계를 만드는 건 사람마다 속도도 전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막 단기간에 성적 향상을 원하고 그 빠른 성취가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국어는 천천히 너희가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너희들 물이 100도에 끓잖아. 99도까지는 어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지만 그 포인트를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 너는 한순간에 끓게 되거든. 국어라는 건 그러한 한순간에 너가 감을 잡는, 한순간에 국어가 이런 거네? 라는 것들에 대한 느낌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올 거야. 그런 때가 이렇게 조금씩 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보다 계획적으로 우리 꾸준히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나의 사고의 체계를 쭉쭉 키워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너희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